안녕하세요. 미소담 한의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하고 헤어질 시기가 오면 꼭 지켜야 할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장이 튼튼하면 이런 식습관의 제약이나 생활 습관의 제약을 지키지 않아도 병이 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미 한번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런 습관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염 진통제나 아스피린 장기 복용처럼 약물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오랜 기간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 식도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잘 치료해 드렸는데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하지 않으니 몇 년 후 다시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하면서 한의원을 찾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식습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면서 위산이 역류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소화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담적의 정도에 따라 소화력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두 그릇 먹고 고기도 먹고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식도염이 생기지 않는 반면 어떤 분들은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빵이나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답답하거나 체하면서 위산역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래 위장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위장에 담적이 쌓여 있으면 소화력이 더 약해지니 조금만 먹어도 불편하고 위산이 역류합니다. 치료를 통해 소화력이 좋아지게 만들어도 타고난 위장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소화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적 치료를 한 이후에도 자신의 소화력이 어떤지를 잘 체크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식사량이 과식이냐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소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통의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부르지 않게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름의 정도를 느끼는 것도 음식을 먹는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을 아주 급하게 먹는 분들은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뱃속에 들어간 음식을 인지하고 위가 팽만되고 배부름을 느끼기도 전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조금 더 작은 양을 먹더라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빠르게 밥을 먹는 식습관을 가졌던 분에게 음식을 천천히 먹으라고 하면 정말 지키기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고치기가 쉽나요? 나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겼으니 병을 뿌리까지 치료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일부러 수십 번 더 씹은 후 삼킨다거나 숟가락을 작은 것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라면 가족과 식사를 할 때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드십시오. 식사 후에는 눕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밥 먹고 난 후 누워서 TV 보는 분들 많지요. 이런 습관이 누적되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적이 없어진 이후에 식사 후 누워도 바로 병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래되면 또다시 소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염이 재발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눕지 마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천천히 걸으세요. 팔다리 운동을 많이 하면 위장 운동이 더 촉진됩니다. 뛰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압이 증가하면 오히려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팔, 다리도 돌려주세요. 그럼 소화가 더 잘 되면서 역류할 일이 없어집니다.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마세요. 야식 금지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각 소화에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가 가장 빠르게 되고 지방이 가장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식사 후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배가 고프다고 무언가를 먹으면 이것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눕게 되면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앞서 탄수화물이 제일 소화가 빨리 되고 단백질, 그 다음이 지방이라고 했죠. 그만큼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을 때에는 위장에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도 길고 소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부름도 더 오래 지속되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름이 느껴집니다. 배가 부르면 역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이 심한 상태일 때에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을 차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담적을 치료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다 나은 이후에도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세요. 완전히 금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필요로 합니다. 다만 위장과 식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형태로 섭취를 해야겠지요.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을 너무 자주, 너무 과하게 먹으면 계속해서 위장을 혹사시키는 식습관입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드세요.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으면 기름기가 없는 흰살 생선으로 섭취하세요. 구운 것보다는 찐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소화력이 좀 더 좋다? 그럼 기름에 구운 것, 좀 더 소화력이 나으면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먹어도 됩니다. 조금 더 소화력이 좋으면 수육, 조금 더 좋으면 목살이나 삼겹살, 소고기처럼 구이를 먹어도 되겠죠. 가급적 소화시키기 쉬운 음식을 위주로 먹자는 뜻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때,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할 때에는 평소보다 적게 드십시오. 긴장 상태,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는 위장이 잘 안 움직입니다. 소화력이 약해지니 이럴 때에는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배부름이 느껴지고 평소처럼 먹으면 체할 수 있습니다. 배부르고 체하면 역류하겠지요. 화병이 있어서 늘 스트레스에 몸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이를 치료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잠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에는 평소보다 식사량을 줄이세요. 그럼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술 먹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알코올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몸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염증 회복이 늦어집니다. 소주, 맥주, 와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반잔의 와인은 건강에 좋다던데 아닙니다. 심장병 예방에는 좋을지 몰라도 위염이나 식도염에는 좋지 않습니다. 커피를 끊으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대표적인 점막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점막 자극은 덜하지만 이마저도 마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아메리카노는 독해서 카페라떼 같은 우유를 섞어서 마시면 괜찮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커피가 식도염을 악화시킨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점막에 위축과 변성이 생긴 분들은 커피를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심하지 않았던 분들은 다시 커피를 마신다고 바로 병이 재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라는 지속적으로 점막을 자극하는 요인이 있는 만큼 술을 마시거나 다른 매운 음식이나 신 음식을 먹었을 때 커피의 점막 자극과 합쳐지면 점막 손상의 임계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합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나 만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완전히 끊도록 하고, 그 정도까지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던 분들에게는 치료하는 기간 동안은 커피를 금지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치료 후에도 안 마시면 더 좋습니다. 담배를 피해야 합니다. 담배는 모든 병에 안 끼는 곳이 없지요. 모든 병의 악화 요인입니다. 금연은 간절함이 없으면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담배를 끊으면서 오히려 입이 심심해서 간식을 자주 먹다 보니 식도염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명확히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담배는 몸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점막의 위축과 변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염 진통제, 항생제, 아스피린 같은 약을 피해야 합니다. 꼭 이런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37.5도로 미열이 있을 때에는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는 것을 권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예방 차원에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 위와 식도 점막에 타격을 줍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해서 다시 한의원을 찾아오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더니, 방광염 때문에 항생제를 먹었더니, 심장 혈관이 좁아졌다고 해서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다시 속이 아파진다면서 내원하십니다.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이런 약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도염에 좋다는 음식은 함부로 먹지 마세요. 양배추가 식도염에 좋다더라, 생강이 좋다, 감자즙이 좋다, 메스틱검이 좋다, 우유가 좋다, 마가 좋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이 위나 식도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어느 단계의 위험이나 식도염인지에 따라서 그 좋고 나쁨이 각각 다릅니다. 생강은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잦으면서 가슴 쓰림은 별로 없는 분에게 좋습니다. 생강은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잦으면서 속쓰림은 별로 없는 분에게 좋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점막을 자극하여 위장을 더 움직이게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더부룩하고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점막의 염증은 심하지 않은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나 양배추는 점막의 염증을 회복하는 효능이 있지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더 더부룩해지면서 오히려 위산역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껌을 씹는 것은 침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것을 삼킬 때 위산을 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지나친 저작 운동은 턱관절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유를 마신 직후에는 위산을 중화시켜 쓰린 증상이 줄어들 수 있지만 우유 속의 단백질이 위장 점막을 자극하면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내 몸 상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진찰해 보지 않으면 위에 좋은 음식, 식도염에 좋은 음식이라고 이것을 추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담적 치료를 다 한 이후에는 이런 음식으로 조리를 하세요.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진찰을 해보지 않고 식도염이라는 진단명만으로는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의로 이것저것 드시다가 오히려 식도염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옆집의 지인이 이것 먹으니 식도염에 좋았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나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꽤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네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야 역류성 식도염의 재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가벼울 때에는 담적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심한 분들은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려우니 담적 치료를 잘 해서 일정 수준 이상 회복시켜 놓고 그런 이후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한다면 재발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